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저녁 잘들 쉬고 계시죠? 내일 저녁부터 비가 또 많이 온답니다 여러분들. 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10분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중심의 골드. 자, 현금 달러나 엔화나 원화 상관없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자, 국채 금리의 변동에 대한 말씀을 또 제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광고 시청까지 해주신 분들, 적극적으로 커피 후원과 정기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은 공덕을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가시면 건강 비타민 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이고요. 제가 요거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며칠 전부터 제가 심상치 않은 신호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벌써 제가 수요일날 벌써 미국 고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ADP 고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00년 대붕괴 신호에 대한 수요일날 오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상당히 안 좋다는 신호를 보냈고, 실제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 폭락이 되고 있었다. 역사적인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 영상까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죠. 왜 그러냐? 다른 채널에선 전혀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르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참고 좀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이겁니다. 고용 쇼크. 7월 고용이 73,000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 크게 밑돌았다. 그럼 지금까지의 통계는 다 페이크였다, 속임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용이 둔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말로 Great Recession, 대침체가 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거에 대한 선행지표가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보시면 선행지표는 벌써 2022년 이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행지표는 계속 올라갔죠. 이제 얘가 이제 둔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꺾이면서 같이 동행하는, 이런 식으로 같이 동행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린 게 뭐죠? 여기 영선이 워닝 시그널이에요. 영선을 깨면 워닝.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 깨면 리세션. 이번에 폭락을 했는데 한번 깼죠?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접어들었습니다. 침체. 그래서 여기서 운행 사태까지 SVB, 실리콘밸리 뱅크. 근데 이때 누구였었죠? 재무부 장관이 그 위대하신 누님이신 옐런구 깨서 어떻게 됐어요? 돈을 풀어갖고 요거 막은 거예요. 침체를. 다시 들어왔네. 어쩌나? 요 신호가 뜬 거예요. 고용이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그동안에 조작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페이크 속임수를 쓴 거였습니다. 마사지 한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내려온 거 보이시죠? 조만간 발표가 날 겁니다. 우리 침체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셔야 될 게 뭘 보셔야 돼요? 네, 고용 상황과 물가와 금리 상황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방향성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거, 네, 취업 기회. 그래서 지금 이때가 2022년 경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쭉 내려오죠? 보이시죠?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여기도 똑같죠? 예,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2022년 침체에 빠졌는데, 예, 일부러 증시를 살렸어요. 증시만. 네, 그런데 지금 취업 기회를 보니까 어때요?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잘 보시고, 그래서 ADP 고용 변화라든가 JOLT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연구 실업입니다. 연구 실업은 지금, 네, 여기도 2022년이네요.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죠? 똑같아요. 같이 어우러집니다. 바닥을 찍었고, 예,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뭐예요? 선행지수가 올라오면서 돈을 풀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건 실제로 예,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은퇴한 겁니다. 은퇴. 예, 그러면 그 시기마다 다 그랬어요. 예, 닷컴, 리먼, 팬데믹,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증가하는 그 추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아주 끝내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 바닥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고점이 주식시장 바닥이에요. 이제 슬슬 뭔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보이시죠? 고점. 네, 2020년 9월. 자, 2009년 10월. 예, 거의 바닥 근처죠. 그 다음에 2003년 6월. 예,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좀 오늘은 주식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유동성이 지금 네, 더 이상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오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주식시장 안 갑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NDQ, RUT 뭐죠? 대형주와 소형주의 비율입니다. 예, 1929년 모든 버블에 29년, 73년, 2000년 일본 버블의 예, 붕괴 신호입니다. 이게 지금은 고점을 찍고 있어요. 보이시죠? 예, 고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어떤 상황이죠?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고요. 네, 무시무시한 버블이 생겼습니다. 닷컴 때보다도 무려 이때는 8 정도였는데 지금은 10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번 붕괴가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붕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 고점이 증가했는데 지표는 고점이 낮아졌어요. 대폭락이 옵니다. 근데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새벽부터.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각 시기별로 1929년, 74년, 2000년 일본 버블, 현재 버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볼까요? 1929년입니다. RCA, Radio Corporation of America, 엄청난 회사입니다. 지금의 AI보다도 더 센세이션한 회사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 라디오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거죠. 네, 그 회사가 폭등을 했고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런 버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1970년대 이게 뭐죠? 코카콜라입니다.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고요. 네, 얘가 몇 달러였냐면 1.7달러였습니다. 0.2달러. 0.2달러가 얼마까지 갔어요? 네, 1.56달러.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폭락. 거품 붕괴가 된 거죠.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이건 1989년, 90년대의 일본. 어때요? 엄청난 버블 만들고 폭락했죠. 예, 63% 살벌하지요. 이게 버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시스코입니다. 올라왔죠. 회사도 지금도 괜찮은 회사예요. 폭락합니다. 보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애플은 어떨까요? 예, 이제 폭락 중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고점 대비 35% 빠지고요.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얘나 애플이나 니케이나 똑같죠.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코카콜라나 똑같죠. 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 애플만이 아니고 다른 모습들도.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는요, 과장 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오버슈팅이 나왔고, 원래는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음봉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0%니까 여기가 몇 달러냐면요, 440달러가 붕괴되면 이제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오버슈팅 내려왔죠. 20달러가 20%가 얼마냐? 145달러. 173달러. 금방 내려와요. 봉하나면 끝납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 구글 폭락 반등이죠. 32%. 그죠? 아무존 쌍봉이네요. 폭락 반등. 고점 못 넘었습니다. 33% 고점 대비. 자, 메타입니다. 고점 1, 2, 3 오버슈팅. 얘도 마이너스 20% 얼마? 630달러. 자, 그러면 닷컴 때나 니케이나 코카콜라나 요때 당시에도 물론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에는 AI까지 껴서 어마무시한 버블을 만들고 있다. 그것도 몇몇 종목만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붕괴가 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한 붕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테슬라 보시면 테슬라는 진즉에 앞에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의 길로 갔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정치에도 참여했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정신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테슬라. 자, ARM 반도체죠. 얘는 고점 대비 얼마? 60%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에 무려 12%나 빠졌습니다. SMCI 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85%가 빠졌고요. 반등 나오고 이제는 마지막 파이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자, 만약에 상패 이슈가 나오게 되면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상패 이슈가 있어 갖고 얘가 골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자, 결론. 우리 소위 말하는 70주 메가7 애들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경기 침체 이슈로서 같이 폭락하면요, 그 다음에 지금 유동성도 안 들어가요. 제가 오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돈이 없어요,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이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하자.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이제는 대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요거 진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0주의 몰락은 전 세계 증시 붕괴를 예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소형주라든가 다 망하고 있는데, 자, 버크셔입니다. 결국엔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존슨앤존슨. 자, 경기 방어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빗자입니다.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자, TSMC 마찬가지. AI 버블. 자, 그다음 월마트도 못 가고 있죠. 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텐센트가 버블 붕괴에 좋은 본보기죠. 1달러짜리가 100달러까지 갔으니까 100배의 상승률이 있었고요. 75% 빠졌고 반등 나오고 마지막 파이널 보시면 되겠고, 자, JP 모간입니다. 은행주가 괜찮았어요. 버블의 주역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은행에서 대형은행 중에서 안 좋은 게 얘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쌍봉이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면 시스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자, CT입니다. CT는 무너졌었는데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지금 3인방입니다. 대형은행에서 안 좋은 애들 많이 못 갔죠. 웰스파고, 자, 골드만 양말 어때요? 셉니다. 머건 스탠리 이런 상황이고요. 세죠.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하니 심상치가 않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JP모간 다음에 홈디포라고 중소형주입니다. 3,700억짜리 시가총액. 예, 어때요? 그냥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폭락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자, 바바를 봐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예, 폭등과 폭락을 했고 반등 주고 내려오는 상황.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황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결국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경기가 안 좋으면 다 부러진다는 게 맞죠.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채 2년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갑자기 7%나 금리가 내렸어요. 침체 이슈가 딱 나오니까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신호라고 그랬어요. 물론 장기물도 있지만, 그래서 자, 팬데믹 쭉 내려왔죠. 레이먼 쭉, 그 다음에 닷컴 대부조합 사태. 지금 제가 그래서 1차 목표를 3.2%, 지금 3.68%인데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대략 한 2%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피난할 때는 어디다? 단기 채권 쪽으로 피난가 있으면 주식을 팔고 상당한 수익이죠. 보통 채권에서 1% 정도 되면 가격은 20에서 30% 올라가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관세, 침체, 물가 여러 가지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시장은 무조건 하방으로 내꽂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관세의 대표적인 게 환율입니다. 달러. 그래서 지금 얘가 잠깐 내려왔는데, 그러면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는 뭐에 결정이 된다? 요거 엔화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 방파제 악어들이 뭘 할까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엔캐리가 작동을 하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갖고 이건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닌 이상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 반도체를 잘 보시라. 이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요 박살이 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였어요? 닷컴 버블 때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쭉 가다가 반도체가 그냥 박살이 났죠. 마찬가지 2008년 서프라임 때도 꽉 박살이 났고, 이번에 쌍봉으로 만들고 박살이 나면 만약에 닷컴처럼 데자뷰로 간다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까지 올 거예요. 한 1000포인트까지 5000포인트 5분의 1 토막 나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주식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 캘린더를 치시면, 여기 제가 찾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경제 캘린더 치시고요. 도구 모음에서 치시면, 자, 오늘 나온 게 뭐죠? 이겁니다. 8월 2일 토요일 날 뭐가 있느냐? 여기에 포지션이 있어요. CFTC라고 해서 포지션별로 쭉 나오는데 많이 있습니다. 상품 특히 뭐 금도 있고요. 여기 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하고요. S&P 500이 있습니다. 자, 나스닥 100은 지금 플러스죠. 그런데 S&P 500은 마이너스 163입니다. 순 포지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는 하방 포지션입니다. 하방 포지션.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자, S&P 500의 순 투기적 포지션을 봤더니 언제부터? 이때부터. 여기 보시면 4월 달부터, 4월 초부터 쭉 하방 배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라고.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폭락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오늘 새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계속 지금 올랐었죠? 왜 올랐어요? 개인들이 엄청난 포지션을 잡고 들어왔던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순 포지션을 봤을 때 다 하방으로 때리고 있다. 진짜 조심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P 500, SPY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4월 달이죠. 자, 포지션이 마이너스였는데
얘는 올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 징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자, 여기 11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의 이 흐름하고 여기 끝에 1, 2, 3 올라간 거 있죠. 지수. 그 다음에 지금 음봉 생겼죠. 그랬을 때 다우를 봤을 때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음봉 6개의 3개의 음봉. 자, 그 다음에 여기도 6개의 3개의 음봉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요게 이제 1929년의 대공황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갈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너질 때 이제 침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신호탄이 8월 1일 날 터진 겁니다. 예, 1.64%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8, 9, 10 예, 3달 동안의 흐름을 잘 보시고요. 얼마나 빠지는지. 예, 바로 뭐 한 30%나 20%나 이렇게 아니면 5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예, 뭐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요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이러한 비교 분석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해야 이런 포지션, 투기적 포지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금은 어떨까? 보세요. 금은 플러스예요. 네, 잠시 내려왔다가 내려온 거는 뭐다? 횡보했던 거예요. 금이. 보시면 은도 그래요. 은도 더 이상 빼질 않아요. 플러스예요. 네, 그래서 금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몇 월 달부터 3월 달부터 횡보한 거죠. 그죠? 그럼 다시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1월 달, 여기가 3월 달, 여기서부터 횡보한 거예요. 횡보. 그냥 받치고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래서 금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선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현물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종이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통 종이금 같은 경우는 금이 1이라면 그거를 100배까지 부풀릴 수가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물 거래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선물을 했는데 금을 주시오 그랬더니 금을 못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물 시장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은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과 은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 겨우 140%밖에 안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가 올랐어요. 10배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현물인데요. 현물은 3,362달러인데, 자, 그래서 금을 통해서 우리는 반도체와 엔화, 금리차와 실업률을 잘 보고, 절대 지금 현물을 파는 건 아닙니다. 얼마 갈지 몰라요. 아시겠죠?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대략 예상치를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에서 한 3배 정도, 10,000달러, 아니면 10배, 30,000달러까지 범위가 넓어요.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가질 않는다. 절대적으로.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죠? 분할로 조금씩 1돈, 2돈, 10g, 0.5g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량씩 모아간다. 그 전략이 최고다. 너무 비싸서 못 사. 막 6,000달러, 10,000달러 가는데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럼 뭘 사라고요? 근데 은이 답이다. 또, 자, 은이죠? 근데 은은 지금 37달러밖에 안 돼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그렇지만
그전 상황을 보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 3배 갔다. 은은 몇 배 갈까요? 네, 6배 갑니다. 금이 10배 갔다. 은은 몇 배 갈까요? 최소 20배 갑니다.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잘 보셔야 되고, 자,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은값이 싸다 비싸다는 뭘 알 수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비율로. 그러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이 정도인데, 지금 97이었던 때가 1940년대 있습니다. 은값이 엄청 쌌던 거예요.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이때, 자, 이때는 내려왔죠? 1967년, 68년. 이때가 은값이 엄청 비쌌어요. 자, 그러다가 올라왔어요. 또 여기가 언제냐? 2000년대입니다. 1991년. 은값이 엄청 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으면 비율이 작아지면 은값이 비싼 거고, 비율이 커지면 은값이 싼 겁니다. 자, 1940년대 한 번, 1990년대 한 번, 이번에 한 번 또 있었죠. 2020년대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90이죠. 나온 게 90, 91.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볼까요? 요거 금은비입니다. 어때요? 90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 운 싼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차트인데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이렇게 당연히 여기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금값도 올라가지요. 은값은 더블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그러면 분명히 또 물어봅니다. 종이는 어때요? ETF는 어때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하세요. 아까 경고했잖아요. 휴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너무너무 싸다. 은값이. 그럼 최소 어디까지 오는 걸 기다린다? 30까지 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기준이 50입니다. 비율이 아까 숫자 50, 그 다음에 40. 자, 그러면 저는 매도가 은 조금 있어요. 현물. 그러면 은 매도가 40부터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보이시죠? 근데 이 밑에도 가네. 역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진짜 어디 가서 구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은을 잘 모으고 현금도 잘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죽해서 차트에도 이런 말도 써놨습니다. 은매도 시점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 채널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그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순 포지션. 이건 누가 얘기합니까? 금의 투기적 순 포지션.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은 안 떨어진다. 선물 시장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을 꾸준하게 모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삼성차트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애플 월봉인데요. 끝났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다이버전스. 자, 그리고 마소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이제 내려올 준비 확실하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환율 엔화 잘 보시고 달러 잘 봐야 되고요. 특히 원화도 잘 봐야 돼요. 달러랑 엔화가 큰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은입니다. 이제 시작했잖아요. 종가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금도 작년에 얼마? 27%, 올해 얼마? 28%. 남은 기간 동안에 최소 뭐 한 20% 내지 30% 올라가면 역사를 쓰겠네요. 잘 보시고요. 반도체 지수 이제 쌍봉을 쳤고요. 조만간 다이버전스에 의한 폭락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 체크 하시고 다우 비슷하지요? 반도체랑.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역사의 길이 남을 120년 만에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S&P 500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요 세 지수만 봐도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8, 9, 10월 달 동안 3달 동안의 변화를 보시고 저는 대공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이다. 네, 철저히 준비하시고 우리는 실물 금융을 통해서 다가오는 위기를 대비하는 생존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면서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혼자만 사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 지인들 잘 살리시고요.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할 수 없는 거고 전 세계 자본이 그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입에서 상욕이 많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주말 좀 되시고요.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설거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